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요. 두동강난 광화문입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서울 도심은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이렇게 여론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낮부터는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집회가, 4시부터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채널A 사옥 앞에 있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보수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가 1시부터 지금 5시 47분이니까 4시간 47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요. 아직 경찰 추산이나 주최 측 추산의 인파는 몇 명인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광화문 10차선 대로를 다 막았으니까요. 적지 않은 꽤 많은 시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는데 경복궁 인근입니다.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사이, 동십자가 올라가는 경복궁 좌회전에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가로로 길게 여기도 많이들 오셨네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정확히 광화문에서 경복궁 근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긴 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양쪽으로 민심이 완전히 갈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석자들도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습니다. 보수 집회. 저기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큰 절을 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서정혁 변호사님.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보수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근데 이거 개인적 차원에서 김민전 옛날에 최고위원요. 예. 하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아마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참여한 걸로 보이고요. 예. 저는 정치라는 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정치인데 네. 이렇게 분열되는 게 안타깝지만 두 가지는 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빛의 혁명 운운하면서 참가를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예.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본인도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근데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최고는 개인적으로 왔지만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당에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건 없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계속의 참여를 독려한 거 이거는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다. 이걸 첫째 지적하고요. 예. 하나만 더 지적하면 지금도 이제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도 계속 한덕수 대행 탄핵까지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펴는 거는 본인의 선거법 항소심이 3개월 임박했다. 예. 오로지 본인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예. 계속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모자 쓰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등과 함께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앞줄에 앉지 않았고요. 저렇게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집회 참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과거에는 이제 앞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조금 물러선 것은 이 전부터 이제 저희가 집회에서 저희 민주당의 주가 되는 것보다 정말 시민 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 담화에서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을 투입했다. 실무작은 하지 말아라. 국회 의견이 있으면 바로 철수시킨다라고 했는데 어제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이게 다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체포하라, 끌어내라 용어 썼겠냐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러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준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저희가 집회 소식을 저희 뉴스톱10 주말 뉴스톱10에서 다룬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했으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다 보니까 물론 다행히 폭력 시위라든지 충돌은 없어서 평화롭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헌재에서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좀 국론이 분열된 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헌재 탄핵 심판까지만 저럴까?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큰 걱정이죠. 실상 우리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도 있었지만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찬반 집회들이 따로 열리면서 굉장히 국론이 두 개로 나눠진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합하는 과정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공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계속되는 폭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보다는 각각의 지지해주는 분들에게만 소구하는 행동들을 했었던 것 이것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만약에 헌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되든 혹은 대통령의 원대로 복귀를 하던 간에 지금 저 나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이시고 또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사법부의 시간,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그리고 이제 재판도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서 사법부의 시간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 저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저렇게 좀 시위를 경광등을 들고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면서 행진하는 모습도 잠시 후에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버스킹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번 내란범들은 아예 뿌리를 그대로 다 뽑아야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시도, 이런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꺼진 불도 다시 볼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외환이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란죄와 외환죄가 합쳐지면 상당히 중한 죄다.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한 죄다. 장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오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유튜버들까지 포함된 고발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면을 조기 종식해야 될 책임이 오히려 수권정당 자유많은 민주당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지금 율사 출신 의원인 김용민, 박주민 의원이 시민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론이 왜 이렇게 분열됐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위헌 계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했다. 이거는 통치행위다. 그리고 국회는 최소 인력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렇지만 정말 소수의 지지자라도 남아있는 지지층들은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동하게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 그냥 방치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법적인 단죄까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꼭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을 다 갖추냐 안 갖추냐를 변론하고요. 저는 내란의 목적이나 계엄의 목적을 볼 때 내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할 걸로. 제부터 고발하시라고. 네. 민주당이 내란을 부정하면 고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요. 내란 수괴다. 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수괴 방조범이다. 이걸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죄 추정 원칙상 왜 대통령이 내란 수괴입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내란 방조범입니까? 제 말은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입법입니다. 고소.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이 시각 현재 광화문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저희는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번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